이력서에 만족도 20% 향상이라고 썼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 20% 어떻게 측정했나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숫자는 면접에서 나를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서류에서는 그럴듯해 보였던 한 줄이 면접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AI로 다듬은 이력서에 내가 확인하지 않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제출 전에 어떻게 찾아내고 고치는지 실제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무조건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출처와 측정 방식, 내가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는 남기고 나머지만 걸러낼 겁니다. 먼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력서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했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여기까지는 지원자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이 문장을 AI로 다듬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객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만족도 20% 향상에 기여. 신속하고 정확했다는 평가와 만족도 20%까지 붙어 문장은 훨씬 강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원자가 AI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고 실제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AI로 이력서를 다듬어 보신 분이라면 이런 문장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 상태로 제출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AI가 완성한 문장을 제출하는 셈입니다. AI가 숫자를 항상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주지 않은 숫자나 역할이 섞였는지 마지막에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력서에서 숫자는 업무의 크기와 변화를 짧게 보여줄 수 있어 쓸모가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있다고 문장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샜는지, 어떤 기간인지,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가 빠지면 숫자만 또렷하고 경험은 흐릿해집니다. 모든 면접관이 이력서의 모든 숫자를 반드시 묻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력서에 적은 경험과 결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준비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숫자는 기준이 분명해 보여서 질문도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문장을 면접관의 입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객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만족도 20% 향상에 기여. 이 문장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나요? 20%는 무엇과 비교한 숫자인가요? 조사한 기간과 응답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팀 전체 결과인가요? 지원자 본인의 결과인가요? 본인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전부 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라도 들어오면 원래 자료가 없는 지원자는 답을 잇기 어렵습니다. 말을 잘하는 연습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넣은 상태에서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을 외우기 전에 이력서의 숫자부터 3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처입니다. 이 숫자를 내가 AI에게 직접 알려줬는지부터 봅니다. 회사 보고서나 업무 일지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찾습니다. 기억만으로 적었다면 그 기억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억지로 출처를 만들지 말고 일단 미확인이라고 적어두세요. 숫자의 출처가 있다면 다음은 측정 방식입니다. 무엇을 측정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변화를 말한다면 비교하기 전 값과 비교한 뒤의 값도 필요합니다. 만족도가 20% 올랐다는 문장을 보면 설문 점수가 오른 건지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오른 건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0%에서 80%가 됐다면 이건 20%포인트 오른 겁니다. 같은 변화를 비율로 계산하면 33% 늘어난 것이고요. 두 숫자가 다른데 그냥 20% 향상이라고 쓰면 어떻게 계산한 값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복잡한 통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적은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찾을 수 없다면 정확한 수치처럼 남겨두지 말고 원래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은 내 기여입니다. 숫자가 실제로 있어도 팀 전체의 성과인지 내가 맡은 일의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팀 만족도가 올랐는데 내가 고객 문의를 몇 번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족도 20% 향상의 기여라고 쓰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팀의 결과와 내 역할을 나눠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와 내 역할이 모두 확인됐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20%포인트 상승한 기간에 고객 문의를 담당했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여기서도 확인한 내용만 남겨야 합니다. 내가 FAQ를 기획했는지, 초안만 만들었는지, 팀원들과 함께 정리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주도했다, 총괄했다, 개선했다 같은 말도 숫자와 똑같이 질문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내가 맡은 범위보다 크게 쓰지 않아야 면접에서 당시 행동과 판단 이유를 내 말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만족도가 올랐다고 확인한 게 아니라면 거기까지 덧붙이지 마세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선을 긋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단계를 확인했다면 숫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와 측정 방식, 네 기여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숫자를 유지하고 방금 확인한 내용을 예상 질문의 답으로 정리해둡니다. 숫자는 실제로 있는데 기간이나 계산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원래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확한 수치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자체가 없다면 숫자를 뺍니다. 숫자를 뺀다고 경험까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빈도, 기간, 규모, 담당 범위 가운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대신 넣으면 됩니다. 아까 가상 사례의 원래 경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했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이 문장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목록으로 정리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모았는지, 왜 정리했는지 실제 경험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숫자 대신 매일 마감 전에 정리했다. 3달 동안 맡았다. 5명이 함께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빈도와 기간, 규모, 담당 범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루 문의 건수나 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 정확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보다 설명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낫습니다. 이제 내 이력서를 열어보세요. 연락처나 재직 기간이 아니라 성과와 업무량을 설명하는 숫자, 퍼센트와 금액, 인원, 건수, 시간처럼 눈에 띄는 수치부터 표시합니다. 그리고 숫자 옆에 3줄만 적어보세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어떻게 측정했는가? 그 결과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인가? 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표시해두고 원래 자료를 찾아봅니다. 찾았다면 그 값을 적고 못 찾았다면 숫자를 빼고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바로 제출 전에 고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력서에 들어간 숫자 하나만 골라서 확인했습니다. 출처가 있는지,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3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남기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다시 확인하거나 숫자를 빼면 됩니다. 오늘 배운 3단계를 지금 이력서의 숫자 하나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공고를 읽는 순간부터 경험을 정리하고 AI가 덧붙인 숫자와 역할을 걸러낸 뒤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준비하고 싶다면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숫자 없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